4.15 총선 앞두고 아침 저널은 각 정당별 대변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생당 최도자 선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선거 전략부터 남은 기간 동안의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 돌았습니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된 이른바 깜깜이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깜깜이 선거에 대해서 주요 변수 뭐라고 보시는지요? 법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만든 취지가 네. 유권자들이 그 대세론에서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부동층의 방향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기 마련인데요.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과거에 사실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는 아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당에는 막판 표심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뭔가 좀 어두운 전망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3040 무지 발언 그리고 노인 비라 발언 연이틀 논란을 일으킨 통합당 김대우 후보 그 제명 조치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꼬리 자르기라는 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김대우 후보에게 돌리고 네. 후보를 제명하기로 한 것은 미래통합당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김대우 후보를 관악갑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당은 다름 아닌 미래통합당입니다. 네네. 김대우 후보의 제명보다 아주 부적절한 후보를 선보인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죠. 네. 근데 제가 논평을 낸 다음 날인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셨지만요. 네. 말뿐인 사과만 하고 구덩이 담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후보를 공천한 당이 먼저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호 후보에게 모든 것을 묻는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자, 황교안 대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도 사과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최 대변인께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 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운 정당에서 네.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사회의식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제 자신도 가거든요. 네.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네네. 유권자들이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 네네. 그럼 어떤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생당이 이번 선거 슬로건이요. 오로지 민생으로 이런 슬로건을 정하셨고 또 7%를 득표율의 최소 목표치로 삼으셨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변인님? 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우리 민생당이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강주, 부산, 대구, 청주 등 모든 곳을 다녀보면 가당 민심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민생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네. 네네.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7%라는 것은 최소지,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12% 이상은 득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 최소 7%인데 당에서 네. 파악하고 있기로는 12%까지 득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네. 네. 그 정도로 현장에서 민생당에 대한 지지 이게 그렇게 나오는가요? 상당히 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네. 긍정적이다. 네. 네. 예. 민생당의 특별한 장점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다면. 민생을 위한 민생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네.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냈다. 네. 네.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민생당에서는? 네,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호남 민심은 그래도 오로지 민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호남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그래도 마지막 막판에는 민생당 쪽으로 좀 추가 기울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네. 자, 그래도 이 최 대변인님 역대 총선과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또 비례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네. 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이런 비례위성정당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결국 이 민생당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거대 양당이 이를 무너뜨린 것이죠. 네. 의석수에만 눈이 멀어서 선거제를 변절시키는 비례위생 정당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민심 그대로 제3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현재 승자 독식만 존재하는 정치 생태계가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비례위생 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거대 양당의 형태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21대 국회에서는요. 비례위생 정당을 막기 위한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선거제 개혁에 민생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민생당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협의를 할 개선하거나 아니면 보완하는 그런 기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네. 구체적으로 뭐 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라든가 보완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선거 끝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통합당 같은 경우야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애당초부터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4+1 협의 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 저는 아주 나쁘게 봅니다.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네. 네. 자, 비례연합 참여를 두고, 민주당 주도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갈등도 있었고, 또 선거 대책위도 굉장히 늦게 출범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당 지지율이 고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선거 대책위가 출범이 됐었는가요? 당내 갈등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대한신당하고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3당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대 양당들도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당이 3당이 통합이 돼서 정말 새롭게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것이 이제 홍보에 대한 예.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공천 문제들이 있었고, 네. 예, 뭐 공천 문제라는 것은 뭐 거대 양당이 더 시끄럽습니다만은 공천 끝나고 선거 전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대 양당이 판을 치고 있는 바람에 소수 정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죠. 네. 지금 뭐 당내에서 결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뭐 일심으로 뭉쳐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결국 지지율 하락 이런 데 대해서 주요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민평당 내에서는 민생당 내에서는 민평당 그리고 바른정당계 한 배에 있지만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예. 그 국민들의 지지만 좀 있으면 정말 아주 모범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선거 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생당 일부 호남 후보들 말이죠. 이낙연 네.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낙연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소위 이낙연 마케팅을 한다는 후보들을 보면 뭐 김동철 후보님, 천정배 후보님, 박지원 후보님 세 분을 보겠는데요. 이제 제가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호남 출신 의원으로서 이낙연 후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손발을 맞추면서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재 민주당 후보들보다 더 이낙연 후보와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럼 지금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하고 있고, 네. 지역민들은 또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기대와 의지가 매우 큽니다. 네. 만약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이분들도 함께 일할 자격과 그 능력이 검증된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을 떠나서 호남 출신 대통령 만들고 또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네. 뭐 민생당만의 고유의 정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배치된다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민생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 행보가 많이 달라질 걸로 보는데 목표한 의석수라든가 득표율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민생당 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네. 막판 일주일 남았는데요. 네. 그래도 오로지 민생당을 국민들께서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최도자 대변인께서도 이낙연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과 합당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그런 거 생각해도 지금 많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고 있다. 선거를 어떻게 잘 치르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죠. 선거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대변인님. 현재 민생당에서 문화 종교 관련 공약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문화 종교 관련 공약이요? 네. 예.
불교 미술품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중한 문화재가 현재 해외에 많이 반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이를 되찾아오는 것이 불교계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주요 문화재가 해외 경매 시장에 등록될 경우 이를 다시 구매하여서 우리 국내로 찾아오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는 1년에 약 60억 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서요.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당은 문화재 긴급 매입을 위한 약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해서 주요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인 그런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요. 세대 지원을 하고 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대상자를 3,000명 정도 확대해서요. 네. 영화 및 음원 사용료의 그런 소득 공개 실시 등의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BBS 불교 방송이라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불교 현안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문제점과 대안 제시한 정책 자료집 당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계종에서 우리 당으로 보내주신 그런 정책 자료집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잘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불교계의 오랜 수건 사업과 요청 사항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전통 사찰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요. 전통 사찰을 둘러싼 각종 그런 국가 법령들이 중첩되어 있어 민족 문화유산인 전통 사찰의 보존이라든지 관리 그리고 활용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 따라서 총선이 끝나면 이러한 것들을 법 개정을 하고요. 또 그 개정된 법을 통해서 법령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전통 사찰 보수 지원 사업에서 국고 보조율을 50%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문제라든지 문화재청 내에서 네. 불교 문화유산 본부를 설치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신계사 템플 스테이 네. 그리고 북한 사찰 주변의 산림 가꾸기 사업 등 네네. 조계종이 제안해 주신 여러 좋은 제안들을 우리 민생당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또 우리 민생당이 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앞장섬으로써 국가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한 민생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도자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